한 권의 책으로 풍요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나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 돈 이야기를 나눈다. 나이대도 다양하고 월수입도 천차만별이며 생활환경도 각자 다르지만 신기하게 돈에 대한 고민은 거의 비슷하다. 그럭저럭 돈을 벌고 있는데도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남는 돈은 얼마 없어요. 사놓고 쓰지도 않을 것을 자꾸 사서 월급이 들어오면 신용카드 대금 갚기 바쁩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절약하는 성격인데 이상하게 저축에 기들지 않네요. 아마 이 책을 선택한 당신의 고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런 금전적 문제아들을 만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금전적 문제아란 열심히 돈 관리를 하는데도 생각만큼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잡지나 정보 프로그램에서 재테크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인터넷에는 준 전문가들의 다양한 돈 관리 노하우가 공유되지만 그 속에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들 때문에 겁에 질려 재테크를 포기한 경우도 적지 않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 숫자나 경제에 약해서 저축만 하는 사람, 얕은 재테크 지식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기웃거렸다가 손실을 입어서 다시는 도전 안 하는 사람 등 그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을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눈가림만 하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금까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목돈 만들기에 성공시켰다. 돈을 모을 때는 저축 방법이나 목표 액수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과 삶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단연간의 현장 경험을 살려 돈 모으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한 방법을 만들었다. 이 책에 그 방법을 담았다. 일시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돈이 모이는 생활체질이 되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하다. 재테크도 예외가 아니다. 돈을 불리는 재테크 스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으는 기초 체력을 준비해야 한다. 돈 버는 습관 1. 마음. 스트레스를 돈으로 풀지 않는다. 돈을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돈 관리보다는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심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마구잡이로 쇼핑을 하기도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강한 방법을 찾지 못한 사람이 포금이나 폭식으로 돈과 건강을 낭비하기도 했다. 특히 연수입이 높은데도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수입이 높지 않은 사람 중에도 푼돈을 모아서 무엇하나라는 마음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돈 쓰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 지갑 사정은 훨씬 더 좋지 않다.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외식에 여행에 옷에 돈을 마구 썼다면 불보듯 뻔한 결과다. 스트레스는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느낀다. 적절한 방식으로 발산하고 해소하기만 한다면 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스트레스로부터 도망다니지만 말고 무뎌지는 방법이나 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한번 성공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고 산책이나 달리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는 법을 알고 있는 반면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은 돈을 쓰는 행위 자체를 해소법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돈 쓰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일에도 돈이 들어가지만 이때는 돈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내가 지적하는 부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필요한 것도 없는데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거나 퇴근길에 드러그 스토어에 들려 잡다한 것을 구매하는 습관이다. 이런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 스트레스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스트레스의 원인을 글로 써보게 하는 것이다. 막상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대답하려고 하면 의외로 막연해하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스트레스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스트레스는 낭비를 위한 변명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니 우선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서 스트레스에 대해 써보자. 노트에 적어도 좋고 휴대전화에 메모를 해도 좋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글로 정리하는 게 포인트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시시콜콜이 적어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항목만 늘어날 수 있으니 크게 인간관계, 일, 가족, 기타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일에 회사 내 인간관계가 포함되기도 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과 가족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생각한다. 기타 항목에서는 돈 걱정이나 생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적으면 되겠다. 글을 쓴 다음에는 해당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나는 대로 검토하는 거다. 상사와 잘 안 맞는다 라는 스트레스에는 이직한다, 부서 이동을 요청한다 등의 방법이 떠오를 것이다.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우선은 글로 써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돈 버는 습관 2. 모음. 하루 일과를 기록한다. 저축과 다이어트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일단 둘 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면 사람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핵심은 수치화 또는 가시화에 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매일 몸무게를 기록하면 수치가 한눈에 보인다. 하루하루의 변화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체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리저리 궁리하게 된다. 다이어트를 할 때 매일 몸무게를 기록하는 것처럼 매일 하루의 행동을 기록해보자. 이 방법을 활용하면 하루 일과를 한눈에 파악해서 돈이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상시간, 회사에 도착한 시간, 점심시간, 귀가시간, 취침시간과 같은 큼직큼직한 부분을 골라 기록해보자. 꾸준히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딱 이번 한 달 동안은 열심히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 한 달 동안 야행성으로 생활한 날, 수면이 부족한 날, 휴일인데도 쉬지 못한 날 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그런 날에는 상태가 어땠는지도 함께 떠올려보자. 생활이 흐트러지면 일이나 집안일을 할 때 능률이 떨어지기 쉽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떠오른 그날의 능률은 어떠했는가? 매일 자로 잰 듯 규칙적으로 생활하라는 말은 아니다. 몸을 소홀히 다루는 일을 조금 줄이자는 것이다. 능률이 높은 날이 늘어나면 삶은 훨씬 충만해진다. 의식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생활 리듬을 찾고 일과를 조정하고 변화를 체감해 가다 보면 저절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갖게 된다. 돈이 모이는 체질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활이 정돈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부쩍 신경을 써 외모도 달라진다. 영화배우나 탤런트처럼 외적으로 화려해진다는 말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으로 변한다는 말이다. 신뢰가 가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 지저분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단정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는가? 정돈된 생활은 정돈된 몸가짐으로 이어진다. 정돈된 생활로 돈도 모으고 깔끔한 인상 덕에 일에서든 사생활에서든 이득을 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돈 버는 습관 3. 자기 투자. 자신에게 공격형 투자를 한다.
상담할 때 고객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이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신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또 사람들은 뭐라고 답하리라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곧장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은 글쎄요, 특별히는 하며 말을 얼버무린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책을 읽어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해요.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라며 답을 찾아낸다. 어쩌면 곧장 대답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일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자기 투자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기 투자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다는 뜻이다. 자기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자기 투자로 여길지를 정해야 한다. 잠시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는 자기 투자이므로 자신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나 경험이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대답이 쏟아져 나온다.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돈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인터넷 동호회에 나가서 취미가 같은 새 친구를 만들었어요. 쉬는 날에는 나를 위해서 예쁘게 차려입기로 했어요. 올해 여름 휴가 때는 해외여행을 가서 세계를 보는 눈을 넓히려고요. 여기까지 읽고 자기 투자를 하려면 꼭 돈을 써야 한다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했다면 상당히 예리한 사람이다. 자기 투자에는 공격형과 수비형이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기 투자는 돈을 쓴다는 점에서 공격형에 속한다. 그렇다면 돈을 쓰지 않는 투자가 있을까? 수비형 자기 투자가 그렇다. 간단히 말해 저축하는 것이다. 미래를 대비해 지금 절약하여 모아두는 것이다. 공격형과 수비형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쪽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20대와 30대는 공격형 자기 투자를 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존경하는 분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떠오르면 바로 실천하자.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다. 책을 사거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시작해도 충분하다. 그 순간에 떠오르는 일에 돈을 투자하자. 불안한 마음에 지나치게 저금을 우선시해서 공격형 자기 투자를 완전히 중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운동이나 학원에 사용하는 비용은 제일 쉽게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지키려고만 해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게 된다.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공격도 필요한 법이다. 현재 안주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삶은 풍요로워지지 않는다.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다. 수비형 자기 투자인 저축은 그 다음이어도 충분하다. 돈 버는 습관 4. 인간관계. 돌아오면서 후회하는 만남에 돈 낭비하지 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교재비로는 친구들과의 친목 도모비,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은 부조금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부조금이나 명절 선물비를 제외하고 교재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모임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돈을 모으려면 무조건 모임비를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 과정에서 인색해질 필요는 없다. 누군가는 한 달 동안 사용할 예산을 정해두거나 참석 횟수를 제한하라고 하지만 사실 교재비에서 그런 식의 판단 기준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출액이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용도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곳에만 집중하자. 금액에 일희일비하여 얼마를 썼는가, 앞으로는 얼마를 쓸 예정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무엇을 위해 교재비를 쓰는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끝에는 인맥 형성, 영업을 위한 접대, 지식 습득, 새로운 만남, 스트레스 해소 등 저마다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연락이 오면 나간다. 안 좋게 생각할까봐 거절할 수 없다. 라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많다. 더 심각한 경우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돌아와서는 가지 말 걸 그랬어 하고 후회하는 것이다. 돈만 헛되이 쓴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낭비했으니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가. 누구 씨의 조언이 필요하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 저번에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 모든 만남에 이런 식으로 목적을 부여하는 연습을 하자. 모임에 다녀오면 돈을 얼마나 썼는지만 신경을 쓰기 쉬운데 그보다는 왜 갔는지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 만남의 목적을 메모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스트레스를 글로 써보는 습관도 교재비 지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만 사람을 만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 능력이 향상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친구들을 만나 농담이나 주고받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이럴 때는 멘토나 선배를 만나 그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반면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일에 매달리는 대신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면서 행복한 기분을 회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는 모임이 아니라면 왜 나가야 하는지 의식하면서 참석하는 것이 좋다.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용기 내어 거절하자. 그렇게 하면 하나하나가 생산적인 만남이 되고 쓸데없는 교재비 낭비도 줄일 수 있다. 돈 버는 습관 5. 식비. 끼니와 냉장고 상태를 기록한다. 마음, 몸, 자기 투자, 인간관계를 정돈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생활 부분을 정리할 차례다.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출발하자. 매끼 식사 사진을 찍어보자. SNS에 올리는 사진처럼 화려한 식사만을 예쁘게 찍는 게 아니다. 사진을 찍는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직하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전부 찍자. 무리할 필요는 없고 쉽고 간단하게 사진 찍기를 습관화하면 된다. 일단은 계속해서 사진을 남기면 된다. 그리고 기간을 설정해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사진을 보면서 되새기는 것이다. 기간은 2주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하면 끼니마다 칼로리가 높은 식사를 하고 있다거나 채소 섭취가 상당히 부족하거나 하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사진을 다시 보기만 해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다와 같은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 어떤 마음이든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개선하기 시작하면 식비도 저절로 줄어든다. 고칼로리 음식을 줄이기 시작했더니 식비가 30%나 절감됐다고 말한 고객도 있었다. 식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흐트러진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달에 몇 번이나 외식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외식을 할지 말지를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사진이 있으면 이번 주에는 외식을 벌써 3번이나 했네. 처럼 자신의 생활을 파악할 수 있어 별다른 이유 없이 낭비하는 외식비를 막아준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일이 많다면 끼니뿐만 아니라 냉장고 안도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어두자. 일상이 정돈되지 않으면 식재료가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별 수 없지. 어차피 다시 사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 쓸데없는 식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만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장고 내용물을 파악해두고 가능하면 먼저 남은 식재료부터
요리에 사용하자. 오늘 설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요코야마 미스아키 지음, 정세영 옮김, 걷는 나무 출판, 저절로 돈이 모이는 초간단 재테크라는 부제가 붙은 90일 완성 돈 버는 평생 습관입니다. 누적 판매 280만 부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10,000개가 넘는 적자 가게를 회생시킨 금융 전문가인 저자는 15년 동안 돈 걱정을 달고 사는 평범한 서민들을 상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숫자에 약한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저절로 돈이 모이는 습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금융용어 하나 없이 생활과 밀착된 작은 습관으로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점이 흥미로운 책입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신 여러분, 일상 속 재테크의 힌트를 발견한 이 시간을 통해 단순한 금전적 성취를 넘어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꿈꾸고 성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